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 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의 88페이지의 건축 설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 설비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요. 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 갖춰야 될 각종 시설 설비를 건축법령에서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걸 5번에는 건축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준들을 각각 마련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볼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90페이지의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기억에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강기의 설치 대상을 그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번에는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고 계시고, 그러한 시설 설비 중에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본 겁니다.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건축물의 규모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중에 건물의 규모가 딱 6층이고 각 층 거실 바닥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면 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각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고 딱 6층이면 연면적은 1800입니다. 그럴 때는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예 아니고요. 만약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라고 하면 1층부터 6층까지 이르는 직통 계단 300제곱미터에 하나 설치하고 300을 넘는 부분에 또다시 직통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비상시에 2개 직통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승용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딱 6층의 경우에만 특별 규정이 인정된다는 것을 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을 함께 볼 수 있는데, 건축물의 규모가 높이 31m를 넘는 초과하는 때에는 승용 승강기 외 추가적으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철제 대문 2개 열고 승강기 이용해 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 외에 추가적으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는 진해형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번의 열선시 방지와 관련되어 방습층에 관한 사항을 15회 때 기입형 문제로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2번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 개별 건축물이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게 되는데, 이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물에는 다양한 시설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 이를 중앙 통제 시스템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을 지능형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중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치 비용만큼 건축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게 되는데, 그러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의 허가권자가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 적용하며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00분의 115 이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진해형 건축물에 인증받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 규정을 115%까지 완화시켜주며
적용할 면적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제도가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진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입형 문제로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자 넘기시니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용도 지역, 지구의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제한 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거 기출문제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확하게 섭렵했을 때 이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출제된 적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 풀이할 때 잠깐 보는 걸로 하고 평상시에는 버리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의 맞벽 건축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최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맞벽 건축과 관련되어서도 한 5회 때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도 특이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 설비에 관한 규제와 건축물의 높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이 제한 형태와 관련되어 우리가 살펴보실 것으로서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살펴보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최근 2년 사이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개정된 사항들은 시험에 직접 접할 수 있겠죠?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기역 허가권자의 지정 찾았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그리고 2번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 특별시장의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류에 필요하면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로 정할 수 있다. 여기 가로 구역은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의 가는 도로 형태가 동서로 뻗어 있을 때 도로 가짜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로 1가 2가 을지로 1가 2가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 형태가 동서로 뻗어 있을 때는 도로 가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도로 로자는 도로 형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도로 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세종로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시가 한쪽만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일 때 이러한 곳을 가로 구역이라 하고 일반적인 대지와 달리 출입 통로가 여러 곳입니다. 이러한 가로 구역에는 대형 건물을 하나 만들기도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을 여러 동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로 구역의 건물의 최고 높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되고 지정한 높이만큼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로 구역의 최고 높이는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한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과 예외를 두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한 허가권자 원칙적인 지정 절차에 있어서는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를 따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 허가권자 중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가로 구역의 최고 높이 지정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권자는 가로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